공유를 하고요. 잠시만요. 자, 또 얘를 찾아야 됩니다. 번호가 얘하고 얘하고 예, 공유를 했습니다. 자, 제 PPT 화면입니다. 너한테 뭘 물어보면 되니? 보이시면 손 동그라미 한 번만 해주세요. 보이시나요? 너한테 뭘 물어보면 되니? 그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하면 제 GPT 화면입니다. GPT 보이시면 손 동그라미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이 상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PPT로 가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너한테 뭘 물어보면 되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제 쓰면서, 보고서를 쓰면서 여러분 분석이 필요하면 분석을 요구하면 돼요. 이게 이제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쓴 국가 생물 다양성 보전 관리 강화를 위한 멸종위기종 관리 개선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생물종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아주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나 그 관리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쓰신 거예요. 네, 쭉 이제 쓰셨는데 이분도 다층 과제 리포터를 보고서를 쓰신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추진 배경과 현황 및 문제점 이렇게 있는데 현황은 이렇고 문제점 이런 데 쭉 가다 보면 4번에 가서 정책 비전 및 목표 과제 체계에서 여기에서 이제 환경을 분석하는데 환경을 뭘로 분석했느냐? 환경을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으로 나누어서 이거를 저기 스와트 분석법으로 나눈 거예요. 스와트 분석법. 스와트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서 이제 스와트 분석을 하는데 그 스와트라는 건 뭐냐면 스트렝스 너의 그랬을 때 강점은 뭐냐 그 다음에 weakness 그럼 그럴 때 약점은 뭐냐 그 다음에 opportunity 어떤 기회가 있는가 그 다음에 threat 위협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글자를 따서 스와트 분석법 그러는데 이게 공무원 선생님들이 보고서를 쓸 때 가장 많이 쓰시는 분석법입니다. 뭐 미시 분석법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스와트 분석법을 제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그 선생님 나는 그 공무원을 했는데 그 보고서 쓰면서 분석을 아직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요. 안 써봤는데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좀 이제 이렇게 자리가 올라가서 뭐 이제 6급 이런 정도로 해서 다층 과제를 쓰실 때 또 여기 이제 과장님들도 들어오셨는데 과장님들은 이제 보고서를 쓰실 때 이렇게 분석을 해야 할 경우에 많이 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안 썼는데 하시는 분들로 시간이 지나면 이 스와트 분석법을 하실 기회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당시로만 해도 이거 쓰실 때만 해도 GPT가 없는 상태니까 이제 강점은 뭐고 그다음에 약점은 뭐다 이런 것을 전부 그 사무관님이나 아니면 6급 선생님이 아니면 그 담당하시는 분이 이걸 일일이 자기의 상식을 다 갖고 오거나 아니면 어, 그, 뭐라고 할까,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거나 책을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이게 본인 스스로 이걸 다 만드신 거예요. 그 강점은 다년간의 노하우가 축적이 된다. 다양한 전문가들을 이렇게 할 수 있다. 만약에 이 관리종 조사, 관리 방법을 바꾸면 이런 좋은 점이 있다라는 거를 일일이 썼어요. 그래서 요 표 하나 쓰시는 데만 해도 한 반나절 이상은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무슨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이거를 누가 해준다? 챗 GPT가 해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위기종 관리에 관해서 스와트 분석법으로 분석해줘부터 할까요? 분석해줘. 복사해서 여러분 채팅에 제가 넣어드릴게요. 자, 분석하고 했는데 분석해줘로 바꿀게요. 분석해줘.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멸종 위기종 관리에 대해 스와트 분석법을 한번 이제 여러분 넣으시면 됩니다.
저기 횟수가 다 차신 분은 제미나이로 가십시오. 제미나이에서 하면 똑같이 잘 구동이 될 겁니다. 네. 자, 분석해줘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분석이 되면 SO 전략, ST 전략, WO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SO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자, 강점을 살리는 기회, 강점을 살려서 기회를 얻는 전략. ST 전략이라는 건 강점을 살려서 이 위협을 극복하는 전략. WO 전략은 약점을 보완해서 기회를 잡고, WT는 이제 약점을 보완해서 위기를 돌파하는 전략인데, 그런 전략들은 뭐가 있는지 요것도 이제 내가 한번 전략을 표로 만들어 줘 한번 해보겠어요. 자,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요거 한번 표로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러면 얘가 그 멸종 위기종 관리에 관해서 스와트 방법으로 분석하고 표까지 만들어 줬을 겁니다. 자, 표까지 만들어진 것이 다 나왔다. 다 나왔다 하시는 분, 표 나왔는데 그럭저럭 쓸만해 하시면 5번을 한번 쳐보세요. 자, 얘가 해줬는데 일 잘하네. 그런 분은 5번. 야, 아직 멀었다. 그러면 1번을 한번 쳐봐 주세요. 그쵸. 지금까지 분석법까지 다 나왔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이 분석법을 그 사무관님은 아마 반나절 이상 이 분석법 하시느라고 애쓰셨을 거예요.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제 많은 시간을 우리가 세이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인공지능을 쓰면 이렇게 그표 하나 만드는 거, 저 반나절 이상 걸리는 거 인공지능 금방 타다닥 해줬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시간이 남으시잖아요. 이제 옛날에 그 일하던 양에 비해서. 그럼 뭘 하셔야 될까요? 그때는 어떤 분이 다른 일을 또 해요. 아닙니다. 다른 일 또 하지 마세요. 쉬세요. 쉬시고 좀 더 편안한 생각하시고 그러야지. 이 선생님들 막 안 그래도 지금 그 업무가 많은데 챗GPT로 이 시간 많이 생겼다고 해서 더 많은 업무를 하시라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챗GPT로 좀 시간이 만들어졌으면 선생님도 좀 쉬시고 커피 한잔 하시고 이렇게 좀 밝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실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 전용의 그 GPT라고 하겠어요. 인공지능이 생기면 선생님들이 그 시간을 그렇게 좀 쉬시는 데에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해준 게 멸종위기 관리종 스와트 분석 방법을 이렇게 해줬네요. 약점, 기회, 위협. 그래서 그 스와트 분석을 표로 이렇게 아까 이제 그분이 만들어준 거 얘는 이렇게 표로 만들어 줬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훨씬 쉽게 일을 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도표인데요. 도표는 사실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 도표를 가끔은 이제 제가 여기, 자, 이번에는 여기 재민이 보이시면 손 동그라미 한번 해봐 주세요. 제 재민이 위에 네. 여기에서 여러분 도표를 하는 거, 얘가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한번 보세요. 이제 도표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계속 미국 증거 이렇게 데이터를 넣고 파이형으로 이게 뭐라고 썼냐면 이게 넣고 이 파이형 그래프로 이미지를 생성했더니 이미지 그래프 안 나왔어. 이미지가 없잖아. 다시 생성 안 나왔어. 그래서 이제 혼내켰어. 야, 너 유료 버전 쓰면 일을 이렇게 엉망으로 하니 다시 정신 차리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을 열고 다시 이제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했더니 요 표를 주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그 챗GPT나 제미나이가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는 잘 못하는데 그런데 요즘에 제미나이에 나노 바나나라고 하는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미지 생성에 아주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우주선을 타고 가는 고양이를 그려줘. 옆에는, 옆에는 악어도 있어. 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이미지. 자, 이미지로 생성을 해줘.
우주선을 타고 가는 고양이를 그려줘. 옆에는 악어도 있어. 그랬어요. 이게 이제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거는 이렇게 그려졌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챗 GPT보다 이미지 생성은 얘가 더 훨씬 잘해요. GPT는 이미지 생성을 제가 똑같은 걸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제가 똑같은 프롬프트를 가지고 GPT로 한번 가보겠어요. GPT도 그림을 이제 열심히 그려는 주는데, 그, 어, 나노 바나나가 얹어진 게 뭐냐면 제미나이예요. 그 제미나이가 훨씬 그림을 잘 그려줘. 그래서 아까 제가 옷 갈아입는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다 제미나이에서 했고요. 제미나이가 그 성능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저는 두 개 중에 이제 앞으로 하나만, 두 개 다 유료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하나만 유료를 써야 된다 그러면 저는 제미나이로 갈아탈 것 같습니다. 제미나이가 굉장히 그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됐어요.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가는 고양이를 그려줘. 옆에는 악어도 있어. 그랬어요. 자, 얘는 그림이 약간 뭐라 그러나요? 어떤 식으로 나왔을지 한번 볼까요? 동화, 동화 같은 그림, 훨씬 이쁜 그림이 나왔네요. 이렇게 생성을 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이 생성된 이것을 쓸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상업적으로 못 쓰지만 이걸로 안내문을 만든다든가 할 때 저는 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쓰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 저기 제미나이로 한번 가보십시오. 제미나이로 한번 가보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을 하나, 그려보세요. 자, 자, 그림 그리는 Ya? 프롬프트, 오십삼 쭉, 오십삼억이죠? 많이 적어줘. 그렇게 해볼게요. 자, 그림을 그릴 만한 프롬프트 많이 적어줘. 그럼 얘가 어떤 이제 그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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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고, 그냥 그냥 한글로. 자, 한글로.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넣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팅창에 제가 드릴 테니까 요거를 여러분 제미나이에 가서 이미지 생성을 한번 해보세요. 자, 제미나이에 가서 이미지 생성을 한번 해보십시오. 옛날엔 이걸 코파일럿으로 했는데 지금은 제미나이가 나노 바나나라는 이미지 프로그램을 거기다가 탑재한 이후에 아주 이미지 나가는 건 어마어마하게 잘 갑니다. 자, 이게 누구 거니 한 사람이라도 나오는 분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좀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예쁘게 그림 나온 분께 제가 커피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시간이 걸리는 동안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 그림 나오면 여기다가 한번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도표로서 요 도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도표가 아직까지 유료 버전은 나와요. 근데 무료 버전에서는 굉장히 헷갈리더라.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화에서 물어보기인데요. 이제 그림들이 어머, 그림 너무 예쁘다. 강북구에, 그림 너무 예쁘게 잘 나오네요. 그죠? 예. 이현주 선생님 그림 잘 나왔어요. 아, 좋아요. 자, 이렇게 그림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 생성하시는 건 어려울 게 없어요. 정말 예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신다? 내가 오늘 인공지능으로 만든 그림이야 하시면서 여러분 카톡방까지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이거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서 공무원 선생님들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때 뭐 안내문에 쓰시든가 어디에 쓰시든가까지 하시고, 네. 자, 제일 예쁜 그 그림에 제가 커피 쿠폰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눈에 예쁜 거, 춘천시 신수정 선생님께 커피 쿠폰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커피 쿠폰 감사합니다라고 써주시면, 아이고, 뒤에 올라오시는 분들도 아주 재밌.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커피 감사합니다 써주시면 저희가 어떤 분께 드렸는지
나중에 이게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신수정 선생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네, 신수정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 이제 이미지 생성하는 거 해보셨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지 생성 너무 잘했죠? 그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원하는 대로 다 그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생성할 때도 프롬프트가 조금 구체적이면 사실은 그거는 저작권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골의 가을 풍경을 그려줘. 그렇게 하면 누군가의 그림에서 이걸 갖고 와서 딱 그려서 이게 저작권의 문제가 될 가는 많은데 시골의 가을 풍경을 그려줘. 하늘에는 UFO가 떠 있고 담장에는 그 운동화를 빨아 널어 말리고 있어. 그리고 빨래줄에는 할머니 한복이 빨래에서 걸려 있고 고양이는 옆에서 자고 있고 참새 몇 마리가 마당에서 모이를 쪼아먹는 있는 그림을 그려줘. 이렇게 하면 그거는 누구한테도 저작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림은 없으니까 내가 만든 거니까. 어쨌든 현재 저작권은 선명하게 나와 있는 건 없다. 그래서 이미지는 여러분이 즐거움으로, 재미로 활용해 보시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거는 제가 다문화 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보고서를 하나 써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게 처음에 한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다문화 교육 예를 이쪽으로 옮겨갈까요? 그래서 추진 배경, 현황, 문제점 이걸 전부 요소를 다 필요한 걸 해주고요. 요거를 이제 프로젝트 핵심은 다름을 인정하는 교육이야. 다문화 인재 육성이야 했어요. 그래서 얘가 쭉 써줬어요. 써준 걸 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렇게 제가 더 보완했죠. 2022년 현재 다문화 학생 수가 없어서 알려줘. 그 다음에 다문화 학생의 학업 수준은 어떠니? 하고 물었더니 이제 성취도가 낮은 편입니다라고 해줬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제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학업 수준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이런 노력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여기서 했던 요거를 끌고 와서 이제 한 거죠. 다문화,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갖다 넣으면 돼요. 자, 이 부분에 이걸 수치로 알려줘. 이렇게 그 부분을 이제 구체화시키는 거죠. 디테일하게. 그랬더니 국어는 10점이고요. 수학은 5점이고요. 영어는 10점이에요. 쭉 나왔어요. 그래서 참고한 사이트 어디니?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알려줬고요. 그래서 이제 다문화 학생의 학생 유형별 특징이 뭐가 있나? 그랬더니, 아, 결혼했는데 국내 출생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인데, 뭐 이분들은 모국어 두 개를 다 언어가 가능해요. 근데 중도 입국한 그 자녀는 어떻고요? 외국인 자녀 가정은 어때요? 하고 쭉 했어.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 형성을 위한 다문화 시대 다문화 교육 내실화 방안 이걸 했어요. 그 보고서의 제목도 갖춘 문장으로 보고서의 제목을 만드는 게 좋아요. 목표와 과제가 드러나도록. 근데 이번 시간에는 그거 다루지 않고요. 6시간 프로그램에 그 보고서 제목 뽑는 것도 그 프롬프트를 학습시키고 그 보고서를 갖춘 문장으로 뽑는 보고서 6시간 그 프로그램에서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자문화와 함께 사는 과에서 제가 추진 배경 이렇게 차례도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한 거니까 여러분이 했던 뭐 요거 규격 맞추고 이러는 거는 이제 잘 못 따라가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전문가가 아닌데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만큼 보고서를 제가 써냈습니다를 보여드리는 까닭은 그 공직에 있는 전문가가 아닌 제가 이만큼 쓸 수 있으니 선생님들은 공직 현장에서 전문가시니 얼마나 더 잘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그래서 저기 마음 편하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GPT를 활용하시면 얼마든지 좋은 보고서를 여러분 쓰실 수 있겠더라. 그래서 단계별로 차근차근 채워나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5요소를 생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일 요약 기능도 있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까요? 잠시만요. 여기에서, 자, 여기 공공화된 활성화,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잠시만요. 됐습니다. 자, 제가 선생님들께
동의를 중지하고요. 동의를 중지하고, 요 파일을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요거예요. 한글 파일입니다. 공유했습니다. 자, 이제 지금 한글 파일이 보이시나요? 한글 파일? 네, 좋아요. 요거를 챗 GPT한테 이거를 저기 요약을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챗 GPT는 이 아래 한글을 못 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게 하냐면 여러분 파일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인 PDF 저장하기 있잖아요. 요걸 누르시던가 기억하세요? PDF 파일을 누르시던가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해서 여기 보면 PDF가 안 될 때는 요걸 하시면 돼요. 여기 어디냐면 여기 보면 텍스트 문서가 있어요. TXT 문서. 그래서 이걸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TXT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값으로 해서 자 공유를 중지하고 다시 이제 이쪽 거로 와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쪽 거로 와서 자 어떤 거냐? 요거하고 두 개입니다. 자, 일로 왔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 자, 맞죠? 새 채팅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그 텍스트 문서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텍스트 문서로 해놓은 거. 아까 바탕화면에, 자, 여기에서 텍스트 문서, 요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이 문서를 요약해줘. 앞으로 정책에 도움이 될 사안이 있으면 적어줘.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러면 얘가 문서를 요약을 해줍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대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쓰시냐면 영어 논문 많이 읽어야 되는데 좀 힘들다던가 아니면 영어 번역해서 요약해줘. 아니면 뭔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너무 많아. 그럴 때는 이걸 좀 요약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 써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그랬죠. 뭐라고 썼어요? 앞으로 정책에 도움이 될 만한 사안이 있으면 적어줘. 그랬더니 얘가 뭘 뽑아줬냐면 그 민간 데이터 생태계를 강화하는 부분, 수요자 중심에,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내가 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 필요하다면, 자, 이거 하고 싶어.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시작할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콘텐츠를 만들어 가시면 되더라랍니다. 이렇게 쭉 하나씩, 하나에. 그래서 아까 어떤 선생님이, 뭐, 거제도 무슨 축제해요. 한마디가 그게 안내문이 되고, 보도 자료가 되고, 환영 인사말이 되고 하듯이, 요 한 줄이 쭉 그걸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아가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제 걸로 또 가겠습니다. 자, 요건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민원 답변 도움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이제 민원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민원. 자,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없애고요. 잠시만요. 들어갔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민원이 들어왔는데, 자, 여러분 저를 따라와 주세요. 요거는 조금 잘 봐주세요. 챗 GPT 화면입니다. 잘 따라오실 수 있죠? 챗 GPT. 제가 이렇게 키웠어요. 키우면 또 잘 못 보시려나?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GPT 하는데 보이세요? 자, 찾으셨으면 1번을 쳐봐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GPT 여기 찾으셨으면 1번을 한번 쳐봐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GPT 찾으셨으면 1번, 1번, 1번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넷 GPT 찾으셨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GPT. 자,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거를 누르시면 새로운 창이 떠요. 새로운 창이 있다. 이거는 제가, 제가 만들어 놓은 말하자면, 맞춤형 로봇이에요. 맞춤형 GPT예요. 그래서 뭐라고 치냐면,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눌러서 민원 띄우고,
답변 띄우고 도우미 한번 해보세요. 민원 띄우고 답변 띄우고 도우미 하면 여기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민원 요 눌러보시면 또 새로운 창이 뜹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나요? 여기까지 오신 분 2번. 여기까지 오신 분 2번 치세요. 여기까지 오신 분 2번. 자, 못하신 분은 119 치시면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네네, 2번. 여기까지 오셨죠? 그럼 이제 채팅을 시작을 해요. 채팅을 시작을 하는데, 자, 민원 답변 도우미가 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자,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면, 성수구 아파트, 제가 이걸 보이실까? 자, 잠깐만요. 복사가 왜 안 될까요? 어머나, 그러지 말아라. 복사. 그러면 이 전체를 그냥 복사해야 되겠네요. 좋아요. 자, 여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서 제가 붙여 넣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두 개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여기 왔다 갔다 할게요. 뭐냐, 요거예요. 그 성수구 앞에 아파트의 보행로에 전기 자동차가 너무 많아서 통행에 불편하고 안전사고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너무한 거 아닌가요? 자동구에 보행로에 전기차도 못 세도 업체에 조치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런 거 굉장히 익숙하시잖아요. 많이 받아보시잖아요. 민원 답변 도우미에다 그 민원을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보십시오. 자, 여러분도 그 민원을 한번 제가 드릴게요. 붙여넣기 해서. 자, 이거, 이거를, 이거 복사가 안 되나? 잠시만요. 네, 요거는 됩니다. 자, 그거 말고요.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요거 복사되는 거. 자, 민원 하나 더 드려요. 자, 여러분께 드립니다. 보세요. 이번에는 어떤 민원을 드리냐 하면 요 민원을 넣어드렸어요. 선생님들한테. 요거 한 달 전에 민원 올렸던 평화의 숲길 흙길 평탄화 정비 요청한 거 행사 때 못했다고 핑계 대시면서 근데 3월 동안 행사 하나도 없었는데 말도 안 돼. 4월째 정비가 답변 받았는데요. 평탄화 왜 안 해주시나요? 이런 민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민원 답변 도우미에다가 여러분이 한번 넣어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줬죠, 그죠? 요건 여러분이 못하셨으니까 이번에 한 거 한번 볼게요. 자, 요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답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공무원분들이 답변하는 그 프로세스를 쭉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요청하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먼저 불편을 겪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사과부터 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귀하께 지적하신 이거는 이런 예정이었었는데 일부 기관이 뭐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향후에도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거를 잘 관리하겠다. 그리고 그 민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는 항상 우리가 뭐 머릿속에 있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불편을 드려서 사과하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쓰시는 민원만큼 얘가 해줬나요? 민원만큼 해줬을까요? 어때요? 왜 얘가 복사가 안 될까? 알 수가 없네. 그죠? 그냥 여기 전체를 이렇게 복사하나? 아우, 참나. 이상한 일입니다. 여기서 복사가 왜 안 될까요? 그러면 도표로 해서 넣어드릴게요. 자, 다음 거는 도표로 해서 넣어드릴게요. 자, 도표로 이번에는 뭐가 여러분한테 들어갔냐면 요거예요. 어떤 민원이 들어갔냐면 요거예요. 굉장히 길어요. 저기 어디에 밤낮으로 탑차들이 부산물 이런 거 많이 주차되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생활 환경도 불쾌하다. 막 쭉쭉쭉쭉 썼어요. 자, 이분이 쓴 이것을 이제 어디에 갖다 넣는다? 민원 답변 도우미에 갖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요걸 그대로 그냥 넣어볼게요.
복사를 해서 드리려는데 내가 지금 복사가 안 되고 있어서.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답변도 얘가 정말 그럴듯하게 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서 하나 두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민원 처리, 거기에 비하에 어떤 건에 대해 답변 드리, 여러분이 하시는 프로세스를 다 따라가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학력별로 안내 드린다. 1번, 장시간 주차된 냉동 탑차는 그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도를 요청 드려놨다. 그 다음에 부산물 건은 이렇게 해서 언제 처리가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압취야 이런 것들은 앞으로 견인 조치나 행정 조치를 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과하며 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써줍니다. 이게 뭐라고요? 자,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민원 띄우고 답변 띄우고 도우미 한번 써보세요. 시작. 민원 띄우고 답변 띄우고 또 이게 다 떨어져야만 찾을 수 있어요. 붙이면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원 답변 도우미는 우리글 진흥원의 그 이거 들으신 분만 이걸 알아요. 왜냐면 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쓴 이 답변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드래그해다가 실제로 민원인한테는 여기에다가 뭘 조금 더 쓰거나 더 안 쓰거나 해가지고 하시면 되죠. 이 프로세스는 쭉 따라가니까 아마 굉장히 그 여러분의 그 답변하는데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가 웬만한 일은 한다. 그럼 나머지 디테일하고 특수한 일은 전문가이신 선생님들이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강사야, 나 네가 한 말 잘 이해했어? 8번을 좀 쳐주세요. 강사야, 네가 한 말 잘 이해했어? 8번을 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요거 민원 답변 도움이 들어오는 거 프로세스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자, 어떻게 가요? 여기 점 4개로 갑니다. 점 4개 가서 여기 검색을 해요. 뭘 검색했을까요? 민원 띄우고 답변 띄우고 도우미 하면 여기 들어왔어요. 여기 이제 제가 만들어 민원 답변 도우미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진흥원에 와서 이거 강의 듣는 공무원 선생님들이 조금이라도 좀 쉽게 하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이제 만드는 건 뭐냐? 민원 그 분석기도 만들려고 그래요. 어떤 민원이 어떤 게 가장 많이 왔나? 무엇을 요구하는 민원이 가장 저기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다음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 이 사람들 것을 얼만큼 해결해 주었을까? 그것을 분석하는 그것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이런 걸 만드는 게 굉장히 전 나름으로는 또 재미있고, 또 선생님들에게 보탬이 된다면 아주 굉장히 보람이 있는 거지요. 네, 좋습니다. 33분이나 됐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여기로 와서요. 왜 안 넘어갈까요? 잠시만요. 이쪽으로 와버렸네, 얘가. 자, 민원 답변 도움이 활용하기 했고요. 자, 아이고, 오늘 얘가 저를 조금 당황하게 하네요. 복사도 안 되는 일이 왜 있어?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네, 민원 답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일을 하나 바꾸겠습니다. 이건 저장을 안 해야 시간이 빨리 가겠죠? 파일을 하나 바꾸겠습니다. 뭐냐? 이게 아니고요. 자, 어떤 파일이냐면요. 요겁니다. 자, 프롬프트 설계법입니다. 자, 여기 시간 됐는 대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거의 강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시간 강의가 조금 짧긴 짧아요. 자, 뭐냐 하면 AI 꿀팁 이건데요. 오늘은 내 말을 좀 들어라 좀 컴퓨터야 말 들어. 좋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AI는 사람을 가립니다. 이거 뭐냐 하면은요, 얘도 사람 차별이에요. 같은 그 질문을 해도 누군가는
아주 답변을 단순하게 줘요. 누군가에겐 정성 어리게 준다. 그래서 대화를 토대로 레벨을 구별해요. 단순 이용자냐, 아니면 이 사람한테는 좀 고급을 줘야 되느냐. 그래서 그 단순한 답변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굳이 자기들이 연산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묻는가를 얘가 기억하고 있더라. 그다음 거짓말 없애기는요. 환각을 없애는 방법은 간단해요.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포함하지 말아줘. 이거를 꼭 여러분이 끝에다 치세요. 자, 이거를 로그아웃 한 상태, 그렇죠. 로그아웃 한 상태에서는요, 나의 이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제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고 쓰셔야 됩니다. 로그아웃을 하면 항상 제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 요거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포함하지 말아줘. 이거 채팅창에 한번 적어봐 주세요. 이거를 여러분이 활용을 하셔야 얘가 엉뚱한 말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 만만한 사람이 아니네 하고 정신 차려서 일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포함하지 말아줘. 이거를 여러분이 얘한테 프롬프트 할 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순 문답 지향해야 된다. 하다음에 이제 초기화될 수 있어요. 내가 단순 문답 같은 거 했다 그러면 초기화를 하면 됩니다. 이 설정에서 개인 맞춤 설정에서 여기 관리 들어가서 이거를 초기화를 하면 됩니다. 초기화. 그 다음에 사용자 맞춤 설정은 그렇고요. 잘 공개는 됐지만 잘 모르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꼭 여러분이 기억하고 가실 것. 여기 이제 여러분이 쭉 화면에 보면 여기 조그만 동그라미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임시 채팅이에요. 그러니까 대화 내용이 서버에 저장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저장될까 봐 걱정되는 분은 요거 활용하시면 돼요. 정보 보호에 자동 삭제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GPTS라는 게 사용자가 만들어서 등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그 민원 답변 도움을 여기서 찾으시면 여기서. 그다음에 GPT 맞춤을 설정을 해 놓으면 저는 제 GPT한테 나를 리로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쭉 하면 얘는 지금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거를 쭉 알아서 해주고 어떤 때는 그것 말고 다른 방향에서 하면 다른 방향 해줘요. 그 다음에 자, 요거 하나 더 심층 리서치 보세요. 심층 리서치. 자, 여기다 써주세요. 심층 리서치. 이 기능은 챗 GPT뿐만 아니라 구글 저기 제미나이도 있는데 심층 리서치 한번 볼게요. 자, 심층 리서치는 뭐냐 하면은요. 자, 요게 이제 그 소비자 심리 분석에 제가 최근에 이제 소비자 심리 분석, 인공지능 시대에 소비자 행동 심리학이라는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소비자 심리학 디지털 구매 행동 이거에 대해 조사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심층 리포트 해달라고 하면 여기 보면 여러분 뭐가 있냐면 여기 보세요. 심층 리서치 보이시나요? 자, 보신 분은 동그라미 0번 치세요. 심층 리서치 보신 분 동그라미. 동그라미 보신 분 동그라미. 네네, 여기 있습니다. 이 심층 리서치를 누르면 여러분이 웬만한 자료를 여기서 다 하실 수 있어요. 어느 정도로 보여주느냐 하면 저는 이제 제 걸 보여드릴게요. 소비자 심리학 디지털 구매 행동. 그래서 자, 무엇을 중심으로 할 거 해줬어. 그래서 나 1, 2번 중심으로 깊이 있는 강의 콘텐츠 만들려고 해. 그랬더니 얘가 그러면 해주십시오.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이 걸려요. 심층. 그래서 어느 정도 해주냐면 이런 정도 심층 이런 정도의 리포트를 작성을 해주는 거 이런 정도로 이런 정도로 리포트를 작성을 해줘요. 근데 이 리포트가 아주 그럴듯 젊하고 여기 보면 그 어디를 가서 자기가 끌어왔는지까지 정확하게 그 사이트까지 전부 알려주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심층 리포트 이만큼 했다면 이 정도 했다면 제가 이걸 가지고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걸 가지고 자, 시간이 조금 보여드릴 수 있어요. 공유를 중지했다가 요걸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자, 저는 그걸 가지고 제가 자, 행동경제학이라는 거 보이시면 손동그라미 한번 해봐 주세요. 보이시나요? 네, 좋아요. 이걸 가지고 그것과 제가 갖고 있던 그 자료와 그다음에 제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그 인지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걸 합쳐가지고 저는 강의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얘 힘을 빌어서. 그래서 이걸로 강의를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러니 저한테는 엄청나게 실력 있는 비서가 여기 하나 붙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써주실 게 뭐냐면 심층, 심층 리포트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심층 리포트. 자,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어디 갔니? 자, 심층 리서치, 심층 리포트. 어떻게 됐나? 저, 보세요. 심층 리서치예요. 심층 리서치. 자, 여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웹 검색 여기 누르면 실시간으로 이제 검색도 해줘요. 옛날에는 2022년 전 것만 나와가지고 굉장히 옛날 자료만 나온다고 그랬는데 해준다. 그래서 뒷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어, 저기, 민원 답변 도우미 활용하시는 거. 그 다음에 심층 리서치. 이거는 무료 버전도 10개까지인가, 한 달에 10개까지인가 해줘요. 유료 버전은 끝없이 해주고요. 무료 버전도 한 달에 10개까지 해줘요. 근데 나 여기서 심층 리서치 다 썼어. 뭐 어떻게 그러면 또 저기 제미나이로 가세요. 제미나이도 똑같은 걸로 무료 버전인데도 한 10개까지는 심층 리서치를 해줍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리는 것만큼의 자료를 만들어 준다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지 않을까요? 그쵸? 그 다음에 구글 제미나이. 그리고 이제 요 이후는 이제 프롬프트 이제 5단계, 7단계 하는 방법인데요. 그 3시간 강의에서 이제 거기까지 못 나가고 오늘 여기까지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편안하게 그 안내문 쓰기 우리 클리어 했어요. 그죠? 보고서 쓰기도 클리어 했고요. 보도자료, 기사문으로 써달라 하면 되겠죠. 그죠? 말씀 자료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번역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잘 구성해 달라고 하는 거 할 수 있고요. 여러분 보고서 쓰는 거, 보고서 쓸 때 아주 아주 어렵지 않은 거 그냥 쓰시고요. 조금 새로운 거다. 그러면 그냥, 저기 뭐, 5대 요소 쭉 넣어서 해달라고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부분, 이렇게 더 보태고 해서 여러분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제 강의인데요. 강의 들으신 소감을 여러분 한 줄씩만 좀 적어봐 주십시오. 오늘 자 챗GPT를 해봤더니 어떻더라. 뭐 내가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던 거 확인했다. 이것도 괜찮으시고요. 그리고 좋습니다. 네, 한번 알차요. 네, 네. 유익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실무에 도움이 된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GPT 똑똑해요. 맞아요. 공무원의 실질적인 거, 저 좋은 공무원쯤 될 거예요. 민원 답변 도움, 네,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방지영 선생님. 오늘 강의 들으신 까닭이 단순하게 질문했는데 다양한 사용법, 이게 오늘 강의. 그렇죠, 기고문 쓸 때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쵸? 유료 결제 가셔도 이건 저하고 상관없는데.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아. 뭐 하시라고요? 쉬시라고요. 보도자료 쓸 건데, 그쵸? 보도자료 쓰는 거 정말 이제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 분 중에서 강서구의 방지영 선생님께 제 책을 한 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지영 선생님. 조금 시간은 좀 걸려요. 네, 제가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그 우체국 가서 붙이고 그래야 되니까 기다리고 계시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원 답변 도움 잊지 말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이제 뒷부분에 우리나라의 그 보고서 쓰는 거에 제1인자이신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보고서 쓰기를 여러분이 조금 더 배우면 정말 대한민국 1등, 최특등의 공무원 선생님들이 되시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시간 동안 열강해주신 이가령 강사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고생 많이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잠시 쉬었다가 2시에 다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김 과장님, 책 드린다는 분 좀 적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